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며느리 미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본 교토에서 자란 저희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했는데요. 시어머니들은 일본 며느리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우리 문화를 몰라라며 매일같이 구박했어요. 특히 제 시어머니는 일본에 가서 뭐하냐, 돈 낭비다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남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만나서 일본어를 맹연습하고 부모님 집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심지어 일본 현지인들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더라고요. 저희는 설마 이혼 준비하나 싶어서 불안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라며 매일 전화폭탄을 날렸어요. 일본 부모님도 너희 때문에 한국 시댁이 화났다며 걱정하셨고요. 그런데 남편들이 마침내 공개한 진짜 계획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건 처음 봤다며 말문이 막혔고 일본 아버지는 한국 사위들이 일본 아들보다 낫다며 펑펑 울어버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어머니들의 차가운 시선을 완전히 뒤바꾼 그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교토에서 나고 자란 세 자매 중 막내 미호입니다. 큰언니 하나에와 둘째 언니 유키에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죠. 큰언니 하나에는 한국 중견기업 집안에 시집갔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워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한국 음식도 일본 스타일로 만들면 이게 뭐야? 다시 해라며 뒤엎어버리셨죠. 하나야,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일본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을 매일 들으니까 하나애가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참고 견뎠죠.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둘째 언니 유키에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일본어 가르치지 마라. 한국에서 살 건데 무슨 일본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키에가 아이들이 할머니와 대화하려면 일본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일본 할머니는 필요 없어. 한국 할머니만 있으면 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가장 심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일본 사람이라 좀 차갑긴 하지만 착해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갑다고 단정하시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일본 전통 음식을 만들어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뱉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우리 입맛에 안 맞아. 한국 음식만 해.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정성껏 만든 고향 음식을 이렇게 대하시니까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은 어떨까요? 교토의 전통 가옥에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은 매일 딸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이웃이 들었다고 해요. 딸 셋을 키웠는데 모두 남의 나라로 보내버렸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는 더 심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죽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멀리 보냈을까?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적응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명절 때는 정말 지옥이었죠. 큰언니 하나에는 중견기업 며느리로서 추석 때마다 30명이 넘는 친척들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 음식을 만드는데 시어머니는 감시만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 안 하지? 이게 바로 한국 며느리의 의무야. 하나애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시누이가 끼어들어서 말했어요. 언니는 일본 사람이라 이런 걸 몰라.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나애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비아냥거리기만 하니까요. 둘째 언니 유키에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일본 사람이라 한국 육아법을 잘 몰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키에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본인이 엄마인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하시니까요. 저는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한국 전통차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차 문화가 달라서 한국 차는 제대로 못 끓여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몇 달 동안 한국 차 끓이는 법을 배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요.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한국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그래도 우리 세 자매는 매주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죠. 화면 속 부모님은 밝게 웃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특히 손주들을 보실 때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손으로 만지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아들이 화면을 향해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오바아상 아이타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어. 꼭 안아주고 싶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니까 박수를 치시면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가 옆에서 못 봐줘서 미안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통화가 끝날 때였어요. 손주들이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면 부모님이 화면을 끄지 못하고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호야,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만족해야 하는데 자꾸 보고 싶어져.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더 심하셨어요. 이웃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손주들 냄새라도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어. 사진으로만 봐서는 진짜 우리 손주 같지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 하나애가 우리 자매 단톡방에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셨대. 우울증 때문에. 이번엔 정말 일본에 가야겠어. 둘째 언니 유키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우울증이라고? 저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병까지 생기셨다니요. 우리는 즉시 결정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에 가서 부모님을 위로해드리자고요. 하지만 남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하나의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 예절이 복잡하다던데. 실수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유키의 남편은 과거 일본 출장에서 실수했던 기억 때문에 패닉 상태였어요. 저번에 일본에서 인사를 잘못해서 큰 오해가 생겼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제 남편은 더 심각했어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의 시어머니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절대 안 돼. 너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왜 일본까지 가서 돈을 낭비하냐.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해. 유키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 가서 뭐하게?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 한국에서만 살면 되잖아. 제 시어머니는 가장 독했어요. 미호야, 네가 일본에 가면 다시는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안 할 거야. 선택해라. 정말 협박이었어요. 며느리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우울증까지 걸리신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세 자매가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이번이 아니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든 가자. 드디어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일본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공항에서 부모님을 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몇 년 사이에 부모님이 이렇게 늙으실 줄 몰랐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지팡이까지 짚고 계셨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지팡이를 쓰세요? 응, 작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통통하셨던 분이 이제는 너무 말라 계셨어요. 어머니 많이 마르셨네요. 너희들 생각하니까 밥맛이 없어서.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상하셨다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부모님이 손주들을 처음 보실 때였어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면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주들의 얼굴을 만지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아버지는 더 극적이었어요.
평생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손주들을 보시더니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못 봐줘서. 손주들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더니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우리 손주들을 드디어 만났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들을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손주들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남편들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매일 밤 셋이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급하게 대화를 중단하더라고요. 가장 수상한 건 하나의 남편이었어요. 일본어 회화책을 들고 다니면서 밤새 일본어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발음 연습까지 하더라고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유키의 남편은 부모님 집 여기저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벽지 상태도 체크하고 화장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점검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일본 집이 신기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제 남편은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방 크기, 문 너비까지 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진까지 찍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기념으로.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남편들이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모르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부모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사위들이 왜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폭풍 같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 시어머니가 동시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가장 화가 나 있었어요. 미호야, 네 남편 거기서 뭐하냐? 매일 밤 전화도 안 받고.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짓말. 한국으로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러면 이혼해. 정말 극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나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애야, 남편이 거기서 수상한 짓 하고 있다며? 중견기업 사장 아들인데.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야. 유키의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일본에 가서 딴 여자라도 만났나? 아니면 거기서 사업이라도 할 생각이야? 우리는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들은 의심하고 있고요. 부모님도 우리를 걱정하셨어요. 너희들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들어가라.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드디어 어머니 칠순 생일 당일이 되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생일상을 차려드릴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남편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마을회관에 가보자. 왜요? 그냥 가보자. 정말 이상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따라갔죠.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이게 뭐야? 누가 준비한 거야? 그때 손주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언제 연습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일본 전통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죠.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들이 한국 태권도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일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손주들이 한국말과 일본말로 번갈아 가며 인사하니까 부모님이 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새 남편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나의 남편이 어설픈 일본어로 말했어요. 오카아상, 오토오상, 와타시타치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더니 집 설계도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온도를 설치하고 에어컨도 달아드리고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바꿔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 구석구석을 재고 사진을 찍었던 거구나 싶었죠. 유키의 남편이 두 번째 선물을 발표했어요. 일본과 한국 퓨전 카페를 여기에 열어서 어머니께서 직접 운영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마을 회관 옆 건물을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이미 계약까지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남편이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발표했어요. 손주들이 매년 일본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언제든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아파트도 준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새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이 없다고 평생 한탄했는데 지금은 아들 셋이 생긴 기분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시는 걸 처음 봤어요. 너희들이 진짜 내 아들들이다. 일본 아들보다 더 효자들이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치면서 감동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사위들은 처음 본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들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요. 하나의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봤어요. 그래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유키의 남편도 고백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까 부모님이 딸들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의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미호를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해드려서 미호가 당당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부모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국도 우리 고향 같다. 내년에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사위들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평생 일본을 떠나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서 시어머니들이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호야, 남편이 일본에서 한 일들을 다 들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네. 일본 부모님께 그렇게 잘해드렸다며? 우리도 몰랐네. 미안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반대하시던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요. 하나의 시어머니는 더 극적이었어요. 하나애야, 남편이 정말 효자구나. 일본 부모님 집까지 리모델링 해준다며?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유키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키애야, 남편이 카페 사업까지 도와준다며? 정말 대단한 사위를 뒀네. 집에 도착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시어머니가 모두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그동안 미안했어. 일본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 앞으로는 일본 음식도 만들어줘. 우리도 배워볼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의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애야, 내년에 일본 부모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서 모시자. 제대로 대접해드릴게. 유키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키애야, 아이들한테 일본어 가르쳐줘.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야지.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년 여름이면 손주들이 일본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한 달 동안 지내요.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체험하죠. 겨울이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설날을 보내세요. 시어머니들도 일본 부모님을 정말 잘 모셔드려요. 부모님의 카페도 대성공이에요. 일본과 한국 퓨전 메뉴가 인기를 끌어서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려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일본 전통 과자와 한국 전통차가 특히 인기죠. 이제 외롭지 않아. 매일 손님들과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어머니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집 리모델링도 완벽했어요. 온도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에어컨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해요. 부모님이 정말 편해하세요. 한국 사위들 덕분에 궁전에서 사는 기분이야.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가장 감동적인 건 손주들의 변화예요. 이제는 진짜 두 나라 아이들이 된 기분이에요. 한국 명절에는 한국 전통 예절을 배우고 일본 명절에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이에요. 손주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시어머니들도 이제는 손주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세요. 우리 손주들은 특별해. 두 나라 문화를 다 아니까.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지금도 부모님과 매주 화상통화를 하는데요.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다음 주에 손주들 오지? 벌써부터 기다려져. 한국에서 새로운 음식 배웠다며? 얼른 가르쳐줘. 통화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남편들도 이제는 일본어를 꽤 잘해요. 부모님과 직접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오토오상 겐키 데스카? 아버지 건강하세요? 발음이 아직 어설프지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사랑은 정말 국경을 넘고 가족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우리 가족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도 이제는 저희를 한국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우리 딸들아, 일본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새 남편들의 깜짝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은 두 고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어디에 있어도 집 같은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이제는 딸들을 잘 키웠다며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 사위들이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어. 정말 복받은 거야. 매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두 나라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일본에서는 부모님이 손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들이 일본 부모님을 걱정해주고 계세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시어머니들의 차가운 시선을 완전히 뒤바꾼 남편들의 깜짝 선물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